이강민의 잡지사 11월호 마지막 페이지, 우리 모두의 식스센스를 자극해 주실 지각 심리학자이시죠. 한림대 심리학과 최훈 교수님을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덕질하는 연구하는 심리학과 최훈입니다. 좀 버벅이셨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까요? 아니. 좋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뭐 덕분에 아주 바쁘게 지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예, 제가 진짜 잡지사 때문에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좀 반응이 좋은가요? 반응이 아주 좋고 저 여러 번은 방송을 했지만 네. 이렇게 주변에서 봤다는 얘기 들은 건 처음이어가지고 실제로 근데 구독자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좀 최훈 교수님 다시 모셔달라고 아유 징징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징징을 사랑합니다.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오늘 시간도 참 기대가 되는데,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인생의 절반을 지각 심리학이 뭔지 설명하는데 나는 써왔다라고 토로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오랜만에 나오셨기 때문에 네. 인생을 조금만 더 써서 네네. 지각 심리학이 무엇인가, 심리학 중에 지각 심리학은 무엇인가 네.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 지각 심리학의 별명은 감각의 심리학.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뭐 사실은 이제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계속 심리학 전공했다 그러면 맨날 이제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무슨 질문하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맞춰봐. 뭐 이런 것도 계속 전화해갖고 나 지금 이번에 여자친구랑 뭐 어쨌는데 상담을 하고 하는데 무속인한테 해야 할 질문을. 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약간 저희 쪽 심리학한 막 상담해주고 마음을 케어해주는 이제 그런 전공만 생각하시다 보니까 저한테 그걸 요구하는데 피곤하시겠네. 근데 저는 사실은 그쪽에 관심이 없고 학부 때부터도 예.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 제가 실제로 상담 능력이 상당히 취약한 심리학자로서 아하. 저희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좀 설명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각 심리학이랑 구분을 좀 해주세요. 네. 예, 감사드립니다. 자, 지난 1, 2편 얼굴과 관련한 지각 심리학 편이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교수님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제가 이렇게 지각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쫙 해보면 어, 그 다음에 꼭 따라오는 얘기가 있어요. 뭐죠? 그게 왜 심리학이야? 그래요? 네. 왜 눈으로 보는 건데 어, 거기에 마음이 개입될 여지가 뭐가 있어? 그래, 약간 그런 생각 들긴 네, 해요. 그냥 예, 사진기도 보잖아. 솔직히. 그게 왜 심리학에서 네가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제가 심리학자인 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왜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개입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들을 좀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보는 데는 사실 우리의 마음이 개입된다를 네. 보여주시겠다. 네, 그래서 착시와 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착시랑 주의. 네. 재밌겠네. 그런 쯤에서 해서 혹시 네네. 이 대사 아십니까? 대사요? 예. 싸늘하다. 싸늘하다. 비수가 날아와 가슴에 꽂힌다. 알죠. 타짜. 네.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알아?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네. 손은 눈보다 빠르다. 뭐 요즘에는 거의 국민적 상식 멘트가 되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정말 손이 눈보다 빠를까요? 손은 눈보다 빠르다. 네. 근데 그 영상 같은 데서 이제 진짜 야바위 같은 거 제대로 하시는 분들 보면 그죠. 못 맞추겠던데. 그렇죠. 그분들은 진짜 손이 더 빠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굉장히 깊게 공감을 합니다. 그럴싸하니까. 네, 그럴싸해요. 근데 이게 좀만 생각을 해보면 좀 희한한 게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거는 빛을 보는 거거든요. 네. 빛 얼마나 빠릅니까? 빛 빠르죠.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는 그 빛인데 예. 내 손이 그렇게 빠르진 않잖아요. 아니죠. 예. 근데 왜 우리의 손이 눈보다 빠른 걸까? 그게 왜 그럴싸하게 느껴질까? 네.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손은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카메라로 잘 찍으면 네. 뭐 이렇게 손의 움직임을 잘 볼 수 있겠지만 네.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카메라가 촬영하는 형태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본다고 하는 거의 시작은 눈에서 시작되거든요. 네. 망막이라고 하는 곳에 세상의 이미지가 맺혀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뇌에서 해석을 하는데 네.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세상은 3차원인데 이미지가 눈에 맺히는 순간 2차원으로 2차원이죠. 짜부가 됩니다. 짜부가 되죠. 죄송합니다. 플래튼 아니면 예. 평탄화가 됩니다. 짜부가 됩니다. 마음이 와닿게 짜부가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뇌가 해야 될 일은 이 2차원으로 된 거를 가지고 다시 뇌에서 3차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보정을 하는 건가요? 네, 엄청나게 많은 보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일종의 가상현실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그 가상현실을 보는 겁니다.
그러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편집장님을 봤는데 예. 이제 몇 번 뵀다고 제가 이제 호감이 싹 틀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제 마음속 가상 현실에서의 우리 편집장님의 얼굴은 훨씬 더 미남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좀 어느 정도인가요 마음에서? 마음에서 거의 대부분을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지각하는 아니 제가 교수님 마음에서 어느 정도까지 어이, 올라갔네요. 지금 차은우 뺨치는 오케이, 오케이. 수준으로 죄송합니다. 차은우 팬분에게도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네. 제 마음엔 그러니까. 그래 마음이 개입하네 진짜. 그럼요. 어. 그래서 이 하나의 그 가상 현실 안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게 이제 마음이 본다는 것이고 네. 이 가상 현실을 보는 거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즉 음. 물리적인 세상에서의 손이 움직임을 가상 현실에서 구현하는데 네. 실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손이 하는 짓을 잘 못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손은 눈보다 빠르다. 빠르다 말이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정확히 지각 심리학에서는 이런 착시를 네네. 어떻게 정의하나요? 착시를 이제 보통은 영어로 이제 마인드 버그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의 뭐 이렇게 버그, 버그, 실패,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착시라고 하는 건 실제와 다르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실패하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마인드 버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약간 필요하게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2차원으로 평탄화된 이미지로부터 3차원을 재구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전략을 쓰는데 네. 이게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무턱대고 느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빨리 그러니까 해야죠. 굉장히 빠르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책략들을 씁니다. 어. 그래서 그 책략이 생각보다 좋아서 우리는 가상현실을 본다는 거를 평상시에는 인지하지 못하죠. 그냥 물리적인 세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다. 보통 이렇게까지 믿을 만큼 굉장히 잘 듣는데 네.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 착시가 발생하는 거예요. 보통 일상적이진 않고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 요거는 우리가 가상현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작은 버그, 필요악 같은 것이고 필요악. 네. 하지만 그것이 우리 또 지각심리학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는 이유는 네. 그 보통 아까 말했듯이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전략이 너무 좋아서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없어요. 예, 착시를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한 전략이 있어서 이렇게 보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 가상현실을 만드는 전략을 좀 들춰볼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착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뇌와 마음의 전략을 읽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좀 예시 사례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미지를 많이 준비하셨던데. 네, 많이 준비했는데 네. 보이는 라디오긴 하지만 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로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그 시청을 같이 해주시면 훨씬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첫 번째 이미지 저 뭔가요? 그냥 쉬운 거 하나 그냥 우리 편집장님의 오늘 테스트 받는 자리구나. 아 그럼요. 예, 그 능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 가운데 파란색 네모가 있고요. 예. 왼쪽에 선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 선이 1, 2, 3, 4번이 있습니다. 왼쪽에 선이 1, 2, 3, 4번 중에 하나와 연결이 돼 있어요. 아 네. 몇 번과 연결이 돼 있을까요? 아 오케이. 그러니까 위부터 1, 2, 3, 4인데 네. 저거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2번이라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렇죠. 하지만 저는 다르기 때문에 네. 3번과 연결돼 있습니다. 오 훌륭하십니다. 진짜요? 네, 맞았어요? 한번 눌러주시죠. 정답 공개? 3번입니다. 오 3번. 오 예리하셨어. 오. 아 너무 좋아했다. 네. 예, 너무 좋아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예. 앞으로 좀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면 예, 한번 보면. 제가 여기서 정답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보죠? 사실은 네. 그냥 보면은 2번이랑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맞아요. 이렇게 똑바로 보이지 말고 이 네. 고개를 수평이 되도록 이렇게 기울여서 보시면 오 3번이다. 예, 진짜 3번이다. 정확하게 3번으로 보입니다. 오. 이게 왜 이래? 왜 이러냐면 네.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 수직선 수평선은 기차게 봐요. 그런데 대각선은 잘 못 봅니다. 그러니까 수직선 수평선은 어느 정도로 잘 보느냐 하면 네. 솔직히 이제 집에서 액자 같은 거 걸 때 네. 원래 제대로 걸려면 평행기 필요하지만 네.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냥 맞추죠. 네, 그냥 잔소리 하나면 네. 오른쪽 올리고 오른쪽 올려 왼쪽 대 왼쪽 대 막 이거 하면 딱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직선 수평선은 기차게 잘 봐요. 그러네요. 그런데 대각선은 좀 이상하게 봅니다. 근데 뭐 이제 세포적으로 봐도 네. 수직선과 수평선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좀 많고 네. 대각선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좀 적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이게 2차원, 3차원 얘기를 아까 해드렸잖아요. 네. 저렇게 2차원으로 보여있는 대각선이
2차원의 대각선일 수도 있지만 네. 그냥 똑바른 평행한 길인데 한쪽 끝이 멀어져서 생기는 대각선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뇌에서 혼란이 생겨서 대각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판단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생기는 저 착시였고요. 재밌네. 네, 마음에 드셨나요? 네,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쉽게 맞춰서 약간 자존심 상하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뭐 사실은 뭐 저는 정말 솔직하게 가겠습니다. 그럼요. 예, 솔직히 가셔야죠. 좋습니다. 뭐. 다음 이미지 볼까요? 그럼? 그럼 제가 야바이 것도 아니고 뭐 다 속이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요. 예. 네, 저기- 피사의 사탑이네요. 네, 사탑. 네, 한 놈이 더 기울어져 있죠. 오른쪽이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네, 네. 사실은 똑같은 사진입니다. 생각하고 말했어야 되는데. 네. 그래요? 네. 똑같다고요, 저게? 똑같아요. 왜 사실은 저러지? 여기서 이제 못 보여줘서 아쉽긴 한데 네. 저 사진을 위치를 저 오른쪽에 있는 탑을 다시 네. 왼쪽으로 가면 바뀝니다. 그래도 지금 왼쪽에 있는 사탑이 더 기울어져 보여요. 그래요? 네. 어떤 원리죠? 그게 뭐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뭐 어떻게 다양한 가설들이 있으나 네. 뭐 사실 착시의 답은 없거든요. 그럴싸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건데 네. 하나는 쟤네 둘이 똑같이 평행이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벌써 더 멀어지고 있잖아요. 네. 평행인 애들이 멀어지면 모아져야 됩니다. 모아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예. 그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음. 사생대회 가면 멀어져 가는 길 해가지고 이렇게 막 X자 그래서 저기 탁 뻗어 그렇죠, 나가는 그렇죠. 것처럼 점 찍고. 예. 네, 평행한 아이들은 언젠가 만나야 되는데 쟤네들은 만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안 만나는 이유는 한 녀석이 더 기울어졌기 때문이야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네. 원래 쟤네 둘을 비교를 하려면 네. 중심축을 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해야 되는데 네. 귀찮잖아요. 귀찮죠. 그냥 했죠. 예. 힘들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두 애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탑에는 오른쪽 경계, 오른쪽 탑에 있을 때는 이제 왼쪽 경계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경계가 더 기울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애가 더 기울어져 있는 애야. 이렇게 생각을 그래서 해서 것 같다. 진짜 네. 그러네. 그래가지고 저쪽에 더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요런 게 이제 기울어진 한방 탑. 먹었어요. 네. 뭐 네. 아니 뭐 그렇게 한 번 먹고 이렇게 생각 안 자꾸 하셔도 대결 구도로 가는데. 이거 아닙니다. 뭐 예. 그냥 하셔도 됩니다. 다음 편하게. 이미지를 원하시면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뭐, 이미지 볼까요? 다음 이미지. 뭐 이거 워낙에 이거 유명했던. 좀 유명했던 것 같은데. 네, 혹시 이거 네. 무슨 색으로 보이세요? 뭘 봐야 되는 거죠? 전체적인 저 옷이, 색깔 있는 부분이. 옷의 색깔이 네. 무슨 색으로 되어 있는지. 검정이랑 파랑의 교차예요. 네, 검정과 파랑이 교체하시죠. 네, 네. 저는 흰색과 금색이 교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네, 그렇죠. 근데 저도 제 눈에는 절대로 파란색, 검정색으로 안 보여요. 진짜요? 네, 진짜로.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도 보여주면 상당수 사람들이 파란색, 검정색 손을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한 3분의 1 정도는 화이트 골드로 저희 보고. 밖에 에디터들과 청중도 지금 거의 반반으로 갈린대요. 이거 지금 싸우고 있을 겁니다. 표정 안 좋네. 네.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착시가 이렇게 다툼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왜 이렇게 보이느냐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색상을 보기는 하는데 색상은 파장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명 색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오늘 우리 편집장님 가운데 하얀 거 입으셨는데 만약 우리 조명이 전부 다 빨간색을 쏴버리면 여기 반사광이 빨간색의 파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겠죠. 물리적으로는 빨간색으로 보여야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거기서 조명 색깔을 제외하고 그냥 하얀색으로 지각을 하거든요. 그걸 색창등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명 색깔이 아무리 이상해도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원래의 색을 복원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조명의 색을 자동적으로 계산하는 능력, 무의식적으로 계산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데 저 드레스 착시 같은 경우는 조명 색깔을 헷갈리게 해놓은 거예요. 너무 조금이기도 하고 위쪽과 아래쪽 부분 톤이 좀 달라서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저거를 약간 붉은색 계열의 조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파랑 검정으로 보고 그렇게 보정을 한 거죠. 네. 저 머릿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다음에 저거 약간 파란색 계열의 조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블루 화이트 골드로 보는 겁니다. 저는 저 조명이 약간 붉은기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오케이. 그렇게 보이는 그렇다는 이론이 있죠. 그러네요. 네, 이게 원래 보통 이제 원본인데 사실은 이렇게 조명의 색깔을 명확하게 보여줄 때에는 무슨 색으로 보이세요? 파검이요. 저도 파검으로 보이거든요. 아까는 화이트 골드로 봤지만 신기하군요. 이거 보면 이제 파검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조명 색깔을 이제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느냐, 뭐 요거에 따라 이제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테스트 한번 볼까요? 네. 저건 뭡니까, 교수님? 저거는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정지되어 있는 그림이죠.
가운데 점이 점이 보이시죠? 있고요. 예. 그 점을 보시고 고개를 앞뒤로 흔드시면 앞뒤로 흔드시면 주변에 있는 원이 돌아갑니다. 그 방향을 말씀드리면 되나요? 뭐 돌아간다고 말씀 안 주셔도 됩니다. 돌아가요. 돌아가죠. 예. 고개 착신 거예요.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그렇죠. 예. 여기 고개를 이렇게 네네. 왜 이렇게 자존심 상하시다. 아니 왜 그래서 예. 돌아가요, 근데. 그죠, 돌아가죠. 예. 사실 저거 옛날에 제 방 앞에다가 붙여 넣었거든요. 왜요? 학생들 기다리면 심심하면 하고 있으라고. 아니 진짜. 저기서 뭘 복도에서 오면 학생들 갖고 다 이제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돌아간다 이러면서. 네, 돌아간다 그러면서. 예. 사실은 이제 저거를 말씀드리면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데 예. 이제 우리가 딱 보면 되게 생생하게 주변을 다 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중심화라고 하는 부분이랑 주변시라고 하는 부분을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중심화는 굉장히 좁은 분야인데 그러니까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굉장히 적은 분야만 중심화고 나머지는 다 주변시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중심화만 우리가 생생하게 볼 수가 있어요. 주변시는 좀 약간 뿌옇게 봅니다. 네. 컬러감도 좀 약하고요. 네. 좀 약간 필터를 씌운 것처럼 뿌옇게 보는 거 주변시라고 하는데 네. 중심화를 가지고는 색상이라든가 형태의 디테일을 보고요. 네. 주변시는 전체적인 구도나 운동 정보를 봅니다. 운동 정보를 주변시에서.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생존에 필요하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편집장이랑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PD님이 제가 멘트를 잘못 쳐서 화가 났어. 그래서 저한테 뭘 집어 던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내가 그걸 잡아야. 그래 살아남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나의 생존에 위협이 오는 어쨌건 나한테 와야 내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시로부터 운동에 대한 이제 그 감각을 예민하게 해가지고. PD면 다행이지 사자였어 봐요. 그렇죠. 그렇죠. 호랑이나 사자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이제 주변시에 대해서 민감하게 운동에 대해서 민감한 역할을 하는 게 주변시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저 이제 주변에 네모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검정색과 하얀색으로 나뉘어져 있죠. 근데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배경에 있는 회색이랑 대비가 약간 차이가 좀 그러니까 대비 차이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정색 빼기 회색과 회색 빼기 하얀색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막 움직일 때 그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매우 미세하게 조금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그랬구나. 뇌에서 정보 처리가. 근데 그거를 주변시니까 운동에 민감해서 운동 정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쟤를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 에디터 한 명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딱 보이는 것도 비슷한 원리냐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심에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의 주의를 포획하기 때문에 주의를 포획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초점을 기울이고 있는 것만 그러니까 세세하게 잘 본다는 건 우리 시각의 기본적 속성이긴 합니다. 아까 그 이미지에서 가운데 점이 없어도 이 효과를 느낄 수 있나요?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시선을 고정을 하면서 했을 때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시선 고정용으로 있는 점이고 뭐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점은 아닙니다. 그러네. 또 있나요? 테스트? 그러면 또 있죠. 저거 팩맨 게임 아닌가? 네, 팩맨 게임.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십니까? 아니면 네모가 지금 시계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돌려볼까요? 반대로 돌아간다. 다시 시계 방향. 닥터 스트레인지야 뭐야? 다시 반대로. 마법사다. 나중에 이제 양쪽으로 다 되네. 그죠? 그리고 이제 박수만 쳐도 돼요. 야! 여러분, 한시계, 시계, 한시계. 되네. 막 돌아가죠? 신기하네. 네. 이제 요거는 농락당한 기분. 아닙니다. 뭐 농락당해. 우리의 이제 근데 우리 편집장님이 아니야. 우리 내가 농락. 재밌어요, 진짜. 네. 요거는 이제 가현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가현? 네, 가현 운동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면 정지되어 있는 두 장의 사진을 연달아 보여주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하기 싫으면은 모퉁이에다가 막 그림 그려갖고 착 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제 뭐 플립북 같은 이제 그런 그렇죠. 이제 그런 건데 저것도 크게 보면 사진은 두 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까만색 사각형이 그 사각형 모양일 때랑 마름 모일 때랑 그 두 장이 연속해서 나오는 두 장이 거예요? 연속해서 나오는 건데 그럼 우리가 요거를 요렇게 돌아가든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기본적인 결정 방법은 최단 경로 법칙이라고 그래서 거리가 가까운 데로 붙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보면 원이니까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거리가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양쪽 다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도 돌 수 있고 이런 걸 이제 바이스테이블 모션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주변에서 조금만 뭘 도와주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꼬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약간 마법사 놀이 하기 좋네요. 수업 시간에 제가 좋아하는 놀이. 학생들을 예. 하면서 막 이제 뭐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네. 이건 뭐죠? 음란마귀 테스트 이건 뭐죠? 음란마귀 테스트. 뭘로 보이세요? 약간 음란한 장면이요. 아유 무슨 소리세요? 잘 보세요.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남녀요? 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돌고래요. 잠깐만. 잠깐만. 왜 음란마귀 테스트라고 해놔가지고 돌고래? 네, 돌고래입니다. 돌고래. 그 가운데 있는 모습이요? 네. 절대 안 보이는데. 그 남자가 이러고 있잖아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큰일. 제가 이 CBS인데 CBS에 그런 거 갖고 오지 않죠? 여자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돌고래가 어떻게 나와? 검은 걸 보세요. 검은 거. 검은 거. 검은 거 여러분 보이세요? 돌고래가? 많이 돌고래 음란한가? 7마리. 예. 제가 잠시 일어나도 될까요? 예. 네,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예. 지금 저한테 보여주고 계신데 제가 여자로 본 거의 하체 쪽이랑 그러네. 이해됐습니다. 검은 거를 보시면 작은 돌고래가 7마리가 숨어져 있어요. 돌고래 7마리예요? 네. 하나, 둘, 셋, 넷. 그래. 네. 야. 이제 보이시죠? 저만 이렇게 늦게 본 건가요? 회개해야겠네. 근데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음란마귀 테스트라고도 하고 오늘 또 보니까 어느 분이 나오셔서 설명을 이제 경험에 따라 다르게 본다. 초등학생들은 돌고래를 보고 전 돌고래 경험이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성인은 저렇게 본다라고 하셨는데 그거 아니고요. 네네네.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저거는 그 남자 여자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네. 정경과 배경으로 구분을 해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정경에만 주의가 꽂혀요. 배경은 그냥 그냥 배경 정말 네, 있는 네, 네. 특별한 형태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아까 중심화랑 비슷하네요. 네, 뭐 중심화랑도 비슷할 수 네,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딱 하나를 보면서 내가 초점을 기울여서 중심화로 봐야 될 거를 결정을 하는 거죠. 네. 정경을. 네. 근데 저기서 보면 이제 병이 있고 네. 옆에 하얀 게 있고 그림자로 검은 게 있고 거기 그림이 다시 메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 그림을 보면 당연하게 흰색 부분을 정경으로 보는 게 맞게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히 음란마귀 테스트는 아닌 거고요. 저는 음란마귀가 아니라 그냥 솔직한 사람, 진솔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운데 하얀 거에 주의가 가서 더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요게 그 정경 배경하면은 네. 뭐 이런 얘기까지 할지도 모르겠지만 네. PD님이 알아서 편집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말씀해 보시죠. 게슈탈트 치료라는 게 있어요. 게슈탈트 치료요? 네, 근데 뭐 이제 정신 치료할 때 쓰는 방법인데 네.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거에만 주의를 둬가지고 거기에 고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되게 나는 지금 세상이 힘들고 학교 수업도 너무 힘들고 힘든 부분에만 꽂혀서 그거를 정경으로 놓고 거기에만 집중을 해서 내가 이제 우울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감정에도 대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 게슈탈트 치료를 하면 배경에 있는 걸 정경으로 끌어와주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가 안 좋은 것만 보고 있지만 네 주변에는 그러니까 뭐 힘든 것도 있지만 언제나 너를 위해서 지지해주는 가족들 있고, 봐. 구름을 한번 봐.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친구들도 너를 위해서 얼마나 잘해주고 있고 막 이러한 부분을 다시 정경으로 끌어와서 이제 긍정적으로 마음을 치료해주고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있지만 어느 거를 보느냐, 어느 거에다 초점을 줘서 주의를 주느냐에 따라 우리 인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진짜 지각이랑 심리가 연결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그렇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썰을 푸는 경향도 있긴 한데 아니요. 맞습니다. 너무 중요한 치료법이네. 네. 그럼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볼 텐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네. 이 양쪽에 숫자 2개가 나올 건데 빨간 숫자에서 파란 숫자를 빼시면 됩니다. 뭐 그냥 한 자리 숫자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바로 나갑니다. 다. 네, 저 빨리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주세요! 5! 오, 역시 너무 잘했나요? 우리 훌륭한 편집장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다음 거 가주시죠. 5. 이건 했고 한 번 더. 한 번 더. 네. 3. 아닙니다. 마이너스 3이죠. 당했어. 네, 사실은 이제 빨간색에서 빼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뺄 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을 빼는 거 익숙하기 때문에 주의가 한 번에 가서 좀 회수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마지막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있어요. 기회가 있나? 명예 회복. 네. 3. 요거 말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또 써봤네 나는. 오케이. 빨강에서 파랑 빼. 빨강에서 파랑 빼셔야 돼요. 빨강에서 파랑 빼. 가주세요. 오케이. 1. 저 맞으셨고. 근데 사실은 이건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었고
요 가운데에 네. 도형들 나왔잖아요. 네. 8과 빨간 9 사이에. 네. 다음 그림 보여주시고요. 네. 다음 그림? 다음 그림. 예. 요것 중에 8과 9 사이에 나왔던 자극은 무엇이었을까요? 저 하나도 둘 다 못 봤는데요. 아, 둘 다 못 봤나요? 예. 아, 둘 다 나온 것 같지 않다? 네. 오, 훌륭하십니다. 아 맞아요? 네. 아 맞아요. 실제로 아. 둘 다 나오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아, 네. 함정이었구나. 네. 어. 사실 네. 초록색 원이랑 네. 노란색 삼각형은 나왔는데 네. 그 노란색 원과 초록색 삼각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 좀 진행이 스무스하지 않아서 한 번만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 번만 그 절차를 쫙 해주세요. 연달아서. 예. 자, 오케이. 네. 중간에 지금 제가 생각하고 보니까 뭐 네모 같은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네모 그거- 같은 것도 있어요. 아, 근데 그래요? 예.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예. 처음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빨간색 사과를 본다라고 예. 치면 네. 빨간색 사과를 통째로 본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네. 실제로는 색깔 정보 따로, 형태 정보 따로, 뭐 입체 정보 따로, 표면 정보 따로 다 따로 처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어느 순간 하나로 합치게 되거든요. 아, 네. 근데 이 합치게 될 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주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내가 옆에서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으면 얘가 둥둥 떠다니다가 네. 여기에 주의를 딱 주면 얘가 빨간색 원이랑 결합되고 저쪽에 좀 뭐 초록색 삼각형이랑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네. 그냥 정보가 훌훌 떠다니기 때문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아까 이제 한번 틀리셨으니까 네. 양쪽 숫자에다가 더 많은 주의를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 나오는 도형들에는 맞아요. 주의를 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아, 네. 뭐 이렇게 자책하실 건 아니고. 아, 그 내가 어디 주의를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주의를 두지 않으면 저게 잘못 엇갈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격 그 네. 범죄 현장 목격하시는 분들 중에 예. 이렇게 잘못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파란색 모자에 빨간색 자켓을 입었다고 말을 했는데 네. 실제 용의자 잡고 보니까 빨간색 모자에 파란색 안 되고? 자켓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 범죄 현장 목격하면 얼마나 놀라세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주의를 줄 수도 없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웨펀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무기 효과. 아, 네. 그래서 이제 범죄자가 크다란 굉장히 흉악한 무기를 들고 있으면 네. 내 주의가 그 무기한테 가버려 가지고 네. 딴 데는 주의가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범죄 현장 보고 헛갈려서 반대로. 그렇구나. 그래서 요렇게 색깔 정보, 형태 정보를 다르게 잘못 접합시키는 거를 착각 접합이라고 해요. 착각 접합.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주의의 부족함이 만들어내는 착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내가 무엇에 주의할 것인가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뭐 그냥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네. 그 가장 커다란 구분은 네.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주의와 음. 내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어. 뺏기는 주의가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무기 같은 경우는 의도하지 네. 않았지만 뺏기겠죠. 그러니까 뺏기는 거죠. 예. 굉장히 강렬한 것들은 내가 네. 주의를 뺏기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편집장님을 바라보면 아 이거는 내가 지금 하니까 편집장님한테 주의를 기울여야지. 그렇지. 예. 아니면 저기 밖에서 PD님이 무슨 사인 줄지 모르니까 저쪽에 주의를 기울여야지 어. 하는 건 내가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건데 그렇죠. 예. 그렇지 않고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저기 무슨 어떤 분이 갑자기 확 소리를 지르면 저희는 싫어도 자동적으로 주의를 빼앗기잖아요. 보게 되죠. 네, 그거를 주의 포획이라고 합니다. 주의 포획. 예. 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의 포획이 요즘에는 더 중요한 이슈가 많이 되죠. 네. 왜냐하면 너무 이제 과잉 자극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과잉 자극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갔더니 양쪽으로 광고들이 쫙 있어요. 네. 그럼 걔네들이 서로 제 주의를 포획해야 그렇죠. 정보를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앞다퉈서 세게 이렇게 지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역설적으로 이용을 하면 네. 모두가 시끄러울 때 조용하면 주의를 포획할 그럴 수도 수 있습니다. 있겠네요. 그래서 예전에 네. 슈퍼볼에 마이클 잭슨이 살아계실 슈퍼볼에서. 때 예. 거기 티 비싸잖아요. 네. 엄청 비싸죠. 네, 근데 이제 딱 자기가 공연하러 들어가서는 원래 그 뮤직 감독이랑 얘기를 했대요. 네. 내가 큐 줄 때까지는 음악 틀지 말아라. 아. 그러니까 딱 서 있는 거예요. 네. 그 도파민과 자극과 음량의 그렇죠. 소용돌이 속에서 네. 혼자만 조용하게. 조용하니까 갑자기 좀 기다리다가 아. 사람들이 왜 하고 있다가 조용해졌을 때 음악 큐 한번 든든든든 그죠. 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간혹은 그렇게 없는 것도 주의를 포획할 수는 있긴 합니다. 예. 하지만 전반적으로 뭐가 나타날 때 네. 주의를 포획하기는 건 더 일반적이긴 하고 그건 사실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빼앗기는 거라 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음. 그래서 뭐 약간 딴 얘기를 좀 하나 하자면 예. 그 학생들한테 맨날 이제 충고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연인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이런 거 재밌어. 예. 상대 저쪽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또 다른 이성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 예. 그럼 나도 모르게 주의를 뺏기잖아요.
좀 뭐 겪어본 적은 없지만 그럴 수 어머.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예.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예, 이게 예. 본능적인 거라 네. 그 매력적인 외모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력적인 외모가 주의 포획하는 대표적인 자극 중 하나거든요. 네. 뭐 약간 딴 얘기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제 잘생긴 사람들을 보는 걸 좋아하느냐를 실험한 게 있어요. 네네네. 라고 이제 모니터에 사람 얼굴 막 나와요. 그럼 내가 이거를 보고 싶으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거예요. 그럼 이 스테이가 돼요. 네. 안 그러면 안 누르면 넘어가. 오케이. 근데 그러면 잘생긴 사람이 나오면 네. 1초에 300번인가? 정말 이게 옛날 올림픽 하다가 이게 안돼 이러면서 이렇게 막 죄송합니다 실쳐서 괜찮아요. 막 이렇게 칠 만큼 이렇게 매력적인 거는 어. 이렇게 우리의 주의를 포획하고 포획한다. 네, 그다음에 이제 머릿속에서도 도파민이 그래서 그치. 옛날에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그렇지만 네. 외모가 빼어나는 사람들한테 복지 정책상 세금 줘야 된다, 아, 돌려줘야 된다고. 뭐 근데 뭐 그런 사실은 농담이 이제 있었죠. 농담이 있었는데 예. 이게 사실은 보면 그만큼 그 매력적인 외모는 되게 우리에게 도파민을 양산해주는 자극이긴 하거든요. 아, 그래서 오면 네. 주의가 포획돼서 아,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의를 줘요. 네. 그래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는 거죠. 네. 예.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예. 하지만 주어진 주의를 네. 의도적으로 다시 갖고 와야죠. 그 의지를 갖고 네, 해야죠. 그러니까 회수는 괜찮은데 네. 뺏겼다가 회수하는 건 괜찮은데 네. 너굴리고 빼앗기는 건 이제 마저도 싸다. 아, 항상 이제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죠. 의식적으로 다시 네. 주의를. 그래서 이제 주의를 네. 돌이켜오는 것도 필요하다. 아, 돌이켜오는 거. 포획한 거를 빨리 풀어줘야 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의를 가지게 되면은 그 시선은 그대로 주의 따라가는 건가요? 이제 그것도 이제 흥미로운 질문이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 주의랑 시선이 같이 간다고 많이들 보긴 하는데 예를 들어 잘생긴 이성이 딱 네. 있을 때 가죠.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또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가령 수업 시간 수업 시간에. 학생이 저를 보고 있으나 예. 주인은 여기 밑에 있는 핸드폰에서 카톡 보는 거 가능하구나. 아, 가능하네. 그래서 예. 요게 그 상당한 경우에는 시선이랑 바탕 같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요거를 명시적 주의라고 하고요. 네. 하지만 시선과 따로 주의를 보내는 것도 가능하고 요건 암묵적 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묵적주의. 네. 관련해서 뭐 시선 초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는지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있는데 그걸 이제 눈운동 추적기, 아이 트래커라고 합니다. 네. 옛날에는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어. 제가 석사 그럴 때 막 1억대가 넘어가는 어. 굉장히 고가의 장비였는데 그 당시에.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저렴해져서 네. 그 요즘엔 VR 하면서 게임 할 때도 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뭐 이제 이런 거로 사용도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요 장애가 좀 있으셔서 좀 언어도 잘 안 되고 팔다리가 못 쓰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아이 트래커를 잡아가지고 맞다, 글자판을 하다 보면 거기 이제 눌러가지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메시지를 담아내죠. 할 수 있는 식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예. 이제 아이 트래커를 가지고 네. 우리가 어떤 눈 움직임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네. 우리가 눈이 움직이는데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움직여요. 어떻게 해요? 하나는 도약 눈운동이라고 그래서 도약. 점프하듯이 가는 게 있고 네. 하나는 원활 추적 눈운동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눈이 스무드하게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예. 사실은 이제 댁에 계시면 혹시 뭐 가족분들 한번 해보면 좋은데 예. 보통 이렇게 손을 주고 네. 제 손을 바라보시면 돼요. 요 손이 이렇게 움직일 거거든요. 그럼 최대한 천천히 움직이면 우리 편집자님이 이 손가락을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면 눈동자가 굉장히 스무드하게 움직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놓고 제가 손을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네. 편집자님이 이쪽 손에서 이쪽 손까지 저 혼자. 예. 최대한 눈동자를 천천히 움직여봐라. 알겠습니다. 예. 이러면 이게 아까처럼 천천히 안 돼요. 예, 그리고 눈이 뚝 맞아요. 뚝뚝 예, 뜨거나져요. 구간 점프를 해요. 예, 그래서 네. 아마 지금 뭐 여기서는 확인하기 힘드시겠지만 네. 댁에서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저 글자는 뭔가요? 네, 근데 저렇게 딱 보면 네.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최윤 교수라고 딱 글자가 있으면 그렇죠. 어떻게 눈을 움직일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저거 보면 이렇게 스무드하게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최훈 교수라고 읽을 것 같습니다만 네, 실제로 저것도 도약 운동을 해서 한림대학교 가운데다가 한번 딱 초점 주고 찰칵 그다음에 찰칵? 점프해서 최훈 찰칵 하면서 끝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도약 눈 운동을 하기 때문에 한번 한림대학교 찍고 최훈 가서 찍고 뭐 이런 그렇구나. 식이에요. 예. 그래서 가끔가다 인터넷 보시면 한국인만 읽을 수 있는 문장 뭐 이래가지고 네. 저거 뭐
한림대학교 심리학과인데 한림대학교 심학리과 음. 최훈 교님 음. 요거 교님수. 한림대학교 심리학과로 읽혀요. 예. 근데 심학 요거 딱 해도 제대로 요거를 우리가 읽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천천히 읽지 않고 초점 줘서 팍 한꺼번에 착 맞아요. 찍고 도약해서 네. 착 찍고 하기 때문에 저 뉴스 원고 읽을 때도 네. 제대로 읽었거든요. 네. 근데 끝나고 이제 정리하면서 보면 오타였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것도 정독을 하면 그 도약 눈 운동 하는 구간이 짧아지고요. 네. 대충 읽으면 넓어지거든요. 이강민의 잡지사 이강민 편집장 그렇죠. 네. 저건 뭐 맞네. 저것도 이렇게 탁탁 찍어서 그러네요. 읽어주게 되고. 네. 근데 이제 너무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공부하기 싫으면 네. 너무 점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최대한 저거를 원활 추정 눈 운동처럼 읽으려고 하는 게 이제 밑줄을 그으면서 최대한.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도약 눈 운동을 합니다. 네. 근데 유일하게 천천히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만 네. 원활 추정 눈 운동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지나가는 외에는 네. 대부분 이제 도약 눈 운동을 하고 이게 또 글뿐 아니라 사진을 보거나 우리가 얼굴을 봐도 그렇습니다. 얼굴을 봐도 그냥 이렇게 딱 보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눈을 많이 보거든요. 네. 아이 트래커를 보면 눈 하면서 이제 찍고 도약해서 보고 찍고 도약하고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봐요. 얼굴을 볼 때요? 네. 눈을. 네. 보통 눈뿐 아니라 보통 이제 얼굴 전반적으로 보긴 그래요, 하는데 그래요? 보통 이제 눈을 많이 보니까 이렇게 눈 뭐 이런 식으로 보고. 그래요? 예. 보통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외곽 많이 본다고 해서 뭐 눈, 코, 머리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돌아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이런 식으로 도약 눈 운동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한다. 그러네. 저희 이제 이강민의 잡지사 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네. 이강인의 잡지사라고 이렇게 댓글 많이 다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악의 없이 진짜로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그것도 좀 비슷하게 해석이 되나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인지 각인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강민 이렇게 보는 것보다 한번 딱 벌써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강인. 오케이. 네. 그다음에 이제 정보를 할 때 우리가 탑다운이 있고 그러니까 탑다운 있고 바텀업이 있거든요. 예. 상향식 있고 하향식이 있는데 네. 보통 상향식은 자극 있는 그대로 처리하는 거고 하향식은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에 영향을 끼치는 거라. 예. 이강민이어도 이강인으로 볼 가능성이 되게 높기는 합니다. 그러네. 아마 짧게 보여주면 대부분 이강인으로 읽으실 가능성이죠.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강민으로 우리 편집장님 보면서 읽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주의에 있어서 그러면 시각 말고도 뭐 다른 감각기관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보통 청각 같은 경우가 더 청각? 유명하긴 하죠. 그래서 그 아마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시끄러운데 네. 막 사람 바글바글 하고 있는데 파티장처럼. 네, 파티장. 근데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만났는데 어떻게 편집장님 잘 지내십니까? 이러면 그 시끄러운 와중에서도 대화가 소리를 되죠. 막고 우리끼리 할 수 있잖아요. 불필요한 거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것 그쵸. 같아요.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긴 합니다. 그러네. 그래서 혹시 무빙이라는 드라마 무빙 재밌게 봤죠. 거기 한효주 씨가 네. 그 청각 능력이 되게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거의 소머즈급이죠. 네, 근데 사실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의 최고는 네. 그 좋은 귀를 가지고 노이즈 캔슬링을 완벽하게 한다는 데 있어요. 사실 세상 온갖 소리 다 들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들리려면. 네. 근데 아들이 연애하지라는 그 소리만 딱 연애하는 집어가지고 어머 대단한 봐. 그쵸. 약간 대단한 집중력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청기 같은 경우 보청기. 이렇게 그러니까 청력이 좀 떨어지면 예. 예방적 차원에서 굉장히 미리 착용하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좀 늦어진 다음에 그걸 하면 익숙하지 않아서 너무 시끄럽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는 노이즈 캔슬링이 쉽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주의라는 방법을 쓰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뭐 다 보고 다 들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좋죠. 네. 그런데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우리 주의 용량 자체가 한계가 있어서 이거를 특히 최근에 현대 사회가 가면 갈수록 너무 과잉 자극의 시대잖아요. 네. 이 모든 거를 처리하는 건 이제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한정된 용량을 가지고 내가 결정을 하는 거죠. 내가 여기를 어디에다가 집중을 해서 할당을 해서 내가 처리를 할 것인가. 그렇지.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가 된다. 그런데 네. 이제 선택은 네. 양면성이 있잖아요. 네. 내가 실패할 수도 있죠. 선택. 실패도 할 수 있지만 네. 내가 여기서 우리 편집장님을 더 보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요. 네. 그러면 제가 더 많은 주의 용량을 편집장님에게 할당을 하기 때문에 편집장님에 대해서 더 잘 봅니다. 네. 형태도 더 명확하게 보고 네. 지난번보다 머리 스타일이 좀 달라지셨네 뭐 이런 것도 잘 볼 수 있고 네. 그렇긴 하지만 네.
내가 100인데 주의 용량이 네. 80을 여기다 다 쏟아버리면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20밖에 못하죠. 못하니까 네. 거기서 미싱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잘해야 돼요 선택을.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예. 원래 인생은 좋은 선택의 연속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훈을 얻었네요. 네. 예. 관련해서 무주의 맹시라는 네. 실험이 있다던데요. 무주의 맹시라고 네. 하는 게 이 주의가 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못 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험입니다. 뭐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혹시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저희 심리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예. 책이고 실험이긴 한데 예. 어떤 실험이냐면 이렇게 동영상을 보여줘요. 네. 그럼 이제 6명 정도가 농구공을 패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반은 검은색 옷을 입었고 네. 절반은 하얀색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검은색 애들 말고 하얀색 옷을 입은 애들이 농구공 패스를 몇 번 하는지를 세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막 세고 있으면 음. 동영상 중간에 고릴라의 탈을 쓴 사람이 갑자기 네. 나타나서 예. 중간에 서서 봐야 봐를 하고 나가요. 네. 진짜 그래요. 그렇게 튀는 행동을 한다고? 굉장히 그냥 예.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가서 예. 막 이러고 나갑니다. 네네. 그러네. 그죠. 저 예. 사람. 예. 아이 설마 저걸 못 본다고? 저걸 못 봐요. 그 하얀 옷 패스 세느라? 네. 저렇게 튀는 행동을 하는데 가운데에서? 저렇게 튀는 행동을 해서 저 못 보는 게 그래서 신기한 겁니다. 와. 그래서 저거가 이제 과제가 어려울수록 더 못 봐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저 하얀색 애들만 패스한 거를 봐라. 뭐 이러다가 바운드로 패스한 거, 공중으로 패스한 거 나눠서 세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못 보고. 그럼 내가 100 중에 100을 다 거기 쏟으니까. 네. 저기 나타나는 고릴라를 탐지할 만한 주의 용량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야, 그러네. 우리가 진짜 취약하다. 뭔가 진실을 보기가 힘드네, 항상. 맞습니다. 예. 사실은 주의 안 주면 제 눈앞에 있어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네요, 진짜. 런닝맨 지석진 씨가 뭐 비슷한 경우가 유명하다 그러네요. 예. 네, 런닝맨에서 지석진 씨가 한번 나와가지고 저거 본 것 같은데. 저 좀 너무 그래. 주의가 없다고. 맞아. 의사 선생님이 네. 바뀌었는데 확 바뀌었는데도 못 알아보는. 전혀 다른 선생님으로 맞아. 바뀌었는데도 못 알아봤잖아요. 제가 그거 보고서 이제 막 지석진 저 사람 너무하다 이랬는데. 맞아. 근데 사실 저는 보면서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거 지석진 씨를 놀릴 게 아니다. 그래요. 네. 아마 편집장님 가셔도 그래요. 못 알아보셨을 겁니다. 저게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 실험을 패러디한 겁니다. 그래요? 네, 실제 저런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실험은 도서관에서 한 건데 그 책을 빌리러 학생이 책을 가지고 오면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그러는데 사인하는 동안에 그 자기가 사인해준 사서가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못 알아봐요. 좀 극적으로 바뀌어도. 네. 더 극적으로 바뀌는 실험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캠퍼스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 천집장님한테 가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 여기 이강인 잡지사 왔는데 어디로 가면 되나요? 이 정도 대화했으면 알아볼 텐데. 네, 근데 막 대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큰 문짝을 가진 사람이 저희 사이를 가로질러 가면서 사이를 사람이 싹 바뀌어요. 예. 이런 거 본 것 같다. 이런 실험. 근데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바뀌어도 못 알아보립니다. 대화한 사람이 문 지나가고 바뀌었을 때. 야, 이거 한번 겪어보고 싶다. 그것도 실험해봐도 재미있어.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저 의사 선생님이랑 대화는 계속 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거 못 알아보죠. 사실 요거는 무주의맹이랑 굉장히 비슷한 건데 변화맹이라고 하는 조금은 다른 겁니다. 그 무주의맹시 같은 보이지 않는 고릴라는 주의를 주지 않으면 내 앞에 보이는 그 대상, 사물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고 요거는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에 내가 그 포인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변화한다는 사실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텀이 하루 정도 둬도 유효한가요? 그러니까 제가 제 옆자리 선배한테 오늘 실제 있었던 일인데 염색을 좀 극적으로 하고 오셨는데 그걸 눈치 못 채고 있다가 약간 민망했거든요. 뭐 그 정도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래요.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제가 사실은 제가 교양 수업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쪽 수업을 할 때 저 동영상 틀어주잖아요. 동영상 트는 도중에 안경을 바꿉니다. 수업하면서 너무 재밌으시겠네. 계속 장난치시네. 약간 장난을 쳐요. 그래서 이렇게 안경 바꾸고 애들한테 나 뭐 바뀐 거 없니? 뭐 이제 이러면은 물론 저한테 관심이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더 그러겠지만 아무튼 변화의 순간을 캐치하지 못하면 변화해도 잘 모릅니다. 근데 사람마다 동시 업무, 이제 멀티태스킹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더 다양한 곳에 동시에 주의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한 건가요? 뭐 그렇게 믿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아닌 거예요? 엄밀한 의미의 멀티태스킹은 없습니다. 멀티태스킹이 없어요? 네. 동시에 무언가를 하지는 않아요.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두 가지 일이 있으면 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무슨 연구까지 있었냐면 네네네. 그 핸드폰을 예. 쓰지도 않고 네. 그냥 옆에만 두기만 해도 네. 그 뭐 암기 능력이라든가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는 연구들이 꽤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얘가 항상 핸드폰에는 중요한 게 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주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뭐가 문제냐면 네. 태스크 스위칭 코스트라고 해서 네. 하나의 과제를 하다가 네. 다른 과제로 바꾸면 네. 거기서 인지 그 용량의 손실이 생깁니다. 아. 그래서 이게 그 코스트가 생기기 때문에 네. 한번 갔다 오면 네. 그만큼 인지 능력의 효율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만 있어도 네.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네. 이제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핸드폰 없을 때 더 그럼 집중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핸드폰은 안 써도 옆에 올려놓는 게 안 좋고. 없으면 그거와 별개로 불안한데.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도 하시긴 하더라고요. 대변 용변도 못 보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서적인 측면이고 인지적인 예, 측면에서는 다른 거죠. 다른 어쨌건 거죠. 멀티태스킹은 좋지 않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람에 따라서 뭐 외출을 할 때 꼭 집안에 차키 두고 나가서 다시 한번 올라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네네. 뭐 이제 맨날 들고 있던 휴대폰 자주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유독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사람들은 지각 심리학적으로 왜 그런지 또 이제 설명이 된다면 대처 방안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은 가능한데 우선 리모컨이나 그러니까 요거는 자극 자체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수능이 돼서 네. 내가 이걸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안경을 처음 쓰면 무거운데 네. 계속 있으면 얘가 항상 있다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이 수능이 감각 자체가 민감도가 약해지면서 네. 이걸 이제 수능 효과라고 안경 하는데 쓰고 안경 찾는 사람이 있죠. 그죠. 있죠. 안경이 네. 있다는 것도 못 알아보고 네. 그다음에 시계도 네. 처음에 찰 때는 무거운데 금방 차면 감각이 수능이 돼서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여기 주의가 자체가 안 가는 그러네.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다른 측면은 꼭 이러시는 분 있잖아요. 그 우산을 택시에 들고 탔다가 네. 두고 내리시는 분. 자주 잃어버리는 분 이제 계시죠. 그게 미래 기억을 못 한다라고 하거든요. 미래 기억이요? 예. 근데 보통 기억이라고 하면 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예. 미래 기억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을 미래 기억이라고 해요. 근데 기억력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뇌에 흔적이 많이 남아야 잘 생각이 납니다. 네. 근데 미래 기억은 해야 되겠다라는 것만 있지 네. 실제로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 않고 그러다 보니 주의가 잘 가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쪽으로는 좀 재미있는 연구들이 좀 있는데 네. 혹시 ATM을 예. 자주 쓰시나요? 예. 그럼 카드를 예전에는 그렇게 네. 두고 왔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거기 ATM에 가면 목적이 돈을 뽑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시작은 내가 카드를 꼽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렇지. 돈을 뽑으면 그 과정이 끝나요. 끝났어. 그러면 내가 카드에 대한 주의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했던 과제가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바뀌었죠. 네. 돈 뽑기 전에 카드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네. 받고 그래서 카드를 잡으면 이제 그렇지. 돈을 뽑는 거. 돈이 뽑는 것이 최종 목적이기 네, 때문에 네. 그 전에 다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사실은 요 미래 기억이 약할 때, 그래서 주의가 제대로 안 할 때 하는 거는 이렇게 과정 중에 하나의 루틴으로 넘어가는 그렇게 루틴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고 네. 그 외에는 내부적으로 흔적이 많이 없으니까 외부의 흔적을 많이 남겨놓으라고 하죠. 뭐 메모를 한다던가. 네. 근데 메모를 하면 네. 메모한 것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따가 내릴 때 우산 챙겨라고 하지만 그 메모한 걸 잊어버리죠. 그렇죠. 네. 그 메모를 내릴 때 꼭 보는 장소에다가 해야 되는 거죠. 기사님 뒤통수?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요즘엔 아니지만 예전에는 네. 이제 카드로 찍고 내릴 네. 때가 많았으니까 그럼 카드에다가 거기다가. 붙여놓는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 나의 행동의 루틴에서 꼭 봐야 되는 쪽에다가 메모를 해주면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거 좋은 팁이네. 뭐 이런 것도 예. 있긴 있습니다. 그러네요. 차키를 저는 종종 잊어버리는데 그럼 차키 챙겨를 제가 예를 들어 신는 신발에다가 써봐도 되고 그렇지, 사실 그렇지. 그거는 일정한 장소에 두는 거를 루틴화하는 것이 제일 좋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신 분 있잖아요. 이렇게 네. 자동차 키를 맨날 현관문에다 맞아요, 걸어놓는 맞아요. 걸 이제 눈에 루틴화해서 보이게. 집에 가자마자 걸어놓는 그렇지. 좋네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착시와 주의에 대해서 또 지각 심리학적으로 재미나게 풀어봤습니다. 한림대 최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